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외쳤습니다.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자. 자, 국가별로 굉장히 많은 관세 부과율이 있어요. 중국은 맥시멈 245, 우리나라는 25%, 일본 24%, 캄보디아 49%. 관세는 결국 국가 간의 힘겨루기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누구에게 가나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 투자자 소비자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감각은 네, 안녕하세요. 램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좀 관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소갈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세가 뭐냐고요? 관세란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붙는 세금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든 냉장고가 미국에 수출되면 미국 정부는 거기에 세금을 붙여서 더 비싸게 만들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외국산 말고 야 그냥 우리나라 제품 사자 하겠죠? 결국 이건 자국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에요. 왜? 싸게 만들어져서 미국에 자꾸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좌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해외로 나갔던 일자리들 전부 다 미국을 끌어오고 싶었고 또 그것과 동시에 중국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견제도 하고자 관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미국이 다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오고 장악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는 누군가가 이제 벌게 되는 거잖아요. 관세를 내게 되면은 자, 관세는요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부과 대상은 수입하는 회사나 개인이 내는 거고요. 세금을 걷는 주체는 수입국 정부가 되는 거예요. 즉 관세는 국가 재정 수입이지만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가 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물가 상승을 무조건 일으킵니다. 당연히 관세를 매기니까 물건 가격 플러스 관세, 그게 수입한 상품의 가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인상이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월 대비 0.2%가 올랐어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1%가 올랐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면 제조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가 위축되고 기업 매출이 감소되고 고용이 둔화가 되고 그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농업이 이제 쌀 생산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쌀 가격과 미국의 쌀 가격이 비슷하려면 미국의 쌀에다가 500% 관세를 붙여야지 우리나라 쌀과 비슷하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쌀에다 관세를 붙이지 않고 그냥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나라 쌀을 처음엔 사람들이 사 먹겠지만 그래도 싸니까 미국 쌀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5배나 싸니까 미국 쌀이 많이 팔리겠고 그럼 우리나라 농업은 짓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산업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농수산물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수입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청년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세로 인해서 산업이 약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해당 산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로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율, 인플레이션, 금리까지 흔들리는 연쇄작용으로 관세 한번 정책을 잘못하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2위, 3위 정도 되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가 붙어 있는 그런 상품들, 그동안 꾸준하게 샀던 상품들에 대해서는 대체품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소비를 아예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제품을 찾고 소비 타이밍을 조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뉴스를 주시하고 국민청원이나 이제 소비자 목소리를 내는데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를 했던 분들은 분산 투자, 특히 특정 산업이나 특정 국가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큰 손실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요. 미국 투자 엄청 많이 했다가 최근에 수익률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자,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관세가 잠잠해질까요? 저는 쉽게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떠나도 미국의 보호 무역은 계속되고 또 한국은 관세가 아니라 구조적 차별과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릅니다. 관세는 결국 국가 간의 힘겨루기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누구에게 가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 투자자 소비자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감각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자, 관세 뉴스 그것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 그러면 이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의 타격 자 이거는 풍선 효과처럼 거기에 타격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생성된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관세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좀 잘 짜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분산 투자 늘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관세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신호를 읽는 사람이 돈의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된 투자자 그리고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램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